아니, 그러니까 꼭 제 논법에 맞춰서 질문 안 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예, 예. 그 술연 있잖아요. 술연의 묘월이. 술연의, 예, 묘월. 뭔년에 술월이 있죠, 원래는요. 예, 계묘의 임술. 연을 갖다 술로. 예? 술연, 개띠. 예, 개띠. 그 절기로 아까 9월하고 2월로 얘기하는데. 예. 그 가령 9월하고 9월하고 2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열애가 있어도 가능.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게 월로 제가 비유한 거는 뭐냐면, 이 글자들 자체는 하나의 양보할 수 없는 분야라고 했죠. 그게 이 연이라서, 예, 의미가 더 크다, 더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로의 기운을 이해를 못 하겠으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진술충미를 이해 못 해가지고, 충미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사실은 팔자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이게 뭐냐면 진을 보면 이 묘를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세요. 그 다음에 술도 마찬가지로 유를 갖다 붙이시고, 축도 자를 붙이고 오를 붙이고. 그래서 요 기운이 그대로 충분히 여기로 넘어와 있죠, 기본적으로. 그죠? 넘어와 있는데, 진짜로 해석을 못 하겠으면 묘자에 준해서 해석을 붙여도 좋다는 거죠. 개술자도 마찬가지로 이 술의 개념이 이게 토냐 아니냐. 제가 이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거듭해 나가는 반에 가면 이 술과 축은 토로 취급 안 해요. 예. 이게 토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게 오행적인 습성 때문에 저게 어렵게 되는 건데, 자, 토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자연 운동의 자연 운동을 크게 뭐냐면 5단계로 나누어서 5단계로 뭐예요? 행자가 뭐예요? 나아갈 행, 그죠? 왔다 갔다 다닐 행이죠, 그죠? 5단계로 나누었을 때에 목화 운동이 있은 다음에, 즉 봄, 여름이 지나면 무엇이 오고? 만물 무성의 상태가 오고. 만물이 무성해지죠, 그죠? 무성해지는데 늦여름에 잎이 더 자라요? 멈춰있어요? 멈춰있죠, 그죠? 그 상태를 토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상태. 그 상태.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오행에서 말하는 그 토의 의미라는 것은, 자, 목이 뭐냐면 음기에 갇혀있던, 즉, 씨앗 속에 갇혀있던 놈이 뭐예요? 삐직 올라오는 거죠, 그죠? 이게 목행. 그 다음에 확 자기 뜻을 뭐예요? 에워싸주는 음기가 없으니까 벌써 이제 벌어지는 것이 화행. 그 다음에 흐드러져가지고 있는데 더 자라지도 못하고 바로 꺼지지도 않는 상태. 그래서 양이라 할 수도 없고 음이라도 할 수 없는 양의 모든 기운을 거둬들여서 결국 음으로 패스해주는 그 양운동과 음운동의 중간에서 그래서 그 토용 그죠? 중에다 두잖아요. 중 그죠? 그 상태가 토행이란 말이에요. 토행. 그 다음에 여기에 열매 맺고 어떻게 해요? 서서히 낙엽지고 떨어져 굳는 작용이 금행. 그 다음 다시 뭐예요? 시로 내려와서 앉아있는 모양이 수행이 됩니다. 수가 물이라고 배우면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배우기 편하려고 그냥 이렇게 금은 쇳덩어리고 돌멩이다. 이러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에 자기로 이렇게 팔자 안에 묘유상충 나오면 벌벌 떠는 거라. 어떻게 해석하나? 옛날 쟤도 그랬어요. 묘유상충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해석할 거면 두 개 다 해석해라. 지가 버릴 수 없는 분야다 했잖아요. 그렇게 뭐냐면 토끼는 뛰고 닭은 뭐예요? 집으로 되돌아 주저앉음이거든요. 이게 그죠? 그래서 뛰고 내리고 벌렸다가 오므리고 이런 어떤 동작이 가해지는 분야의 직업이나 일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갖다면, 아, 이게 유가 금이 말이야, 목을 꺾어가지고, 묘는 불용하고, 이거 참 더러운 텍스트예요. 여러분, 그 책들 보면은, 시중에 워낙 종류 많은 책이 나와 있지만, 묘유충이라는 것은 금극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싹이 밖으로 터져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정도의 양운동과 그걸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 거둬들이는 음운동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펼쳤다 오므렸다 할 수 있는 분야의 직업 활동 무대를 갖는다 이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유가 묘를 꺾어서 금극목에 대해서 이걸 쓰지 않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순수한 그 자연운동의 단계를 크게는 뭐예요? 양운동, 음운동. 갑을병정무, 기경신인계. 갑을병정무가 다 양운동이란 양이단 말이에요. 정이 음이라고요. 맞죠? 사서에서는 양음, 이렇게 하죠. 그죠? 그 말은 맞는 말인데, 크게 봐서는 갑을병정무가 다 양이단 말이에요. 양운동. 그래서 이 순수한 의미의 이 자연의 운동 단계를 음양의 중간에 놓여 있는 그 토로서의 의미로서의 토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수렴. 어떤 기운의 수렴, 중재. 그 다음에, 다음 기운의 터전을 중재하는 기운으로서의 그 토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자, 진이나 미는 뭐예요? 양의 운동에서 자축인묘, 진, 오양지체죠? 그죠? 그 다음 미는 뭐예요? 오미, 신유, 술. 이름, 이음이죠. 이음이라는 말은 사양이죠, 사양이. 사양이 밖에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죠? 양이 하나, 둘, 셋, 넷. 음이 이제 두 개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양기가 크게 펼쳐져 있는 것이 진하고 미는 원래 오행적인 그 의미의 토의 뜻을 계승하고 있지만 술은 뭐예요? 오히려 음의 단계 몇 단계예요? 5단계. 밖은 껍데기는 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양기를 남겨놓고 있으나 안으로는 뭐예요? 현실적인 기운은 오음이 진행해버렸다. 그 다음에 유음으로 넘어가죠. 축은 뭐예요? 축은 밖이 음이 4개나 에워싸여져 있고 그 다음에 자일양 축이양에 있어. 음이 뭐예요? 밖으로 축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토로 쳐주느냐? 술하고 축은 뭐예요? 금운동을 뭐예요? 이게 축에 예를 들어서 갈무리 하죠. 그죠? 갈무리. 금운동을 더 이상 못하게 갈무리 하니까 그 다음에 금이 안 넣으면 뭐가 튀어나와요? 금은 뭐예요?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려면 그 반대 운동이 되겠죠. 그죠? 금이 나자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이 시작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인이 오잖아요. 인. 그 다음에 술은 뭐예요? 화의 인호술 화구에서 화를 갈무리 하잖아요. 그죠? 화를 갈무리 하니까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수운동이 펼쳐지잖아요. 지상에요. 그죠? 이렇게 수렴해서 토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오행적으로 큰 음양의 중간에서 중간적으로 중화적인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렴. 요것도 여기 있는 토도 양을 수렴하죠. 그죠? 근데 지지에 땅이 펼쳐져 가지고는 뭐예요? 계절의 수렴이 발생하죠. 술하고 축에서. 그죠? 이게 화의 수렴, 금의 수렴. 요 두 글자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토의 어떤 기능은 있지만 본래적으로 말하는 큰 의미의 목화토공수에서 토의 어떤 기상을 가지고 있는 놈은 뭐예요? 술하고 축은 없다니까요. 근데 선생님 그거를 왜 설명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먹었냐?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하니, 자, 간단하게 비교해 봅시다. 임진일주 여자와 임술일주 여자가 문점을 하러 가는 날 같이 왔다. 자, 어떤 사람의 남편을, 비록 둘 다 편관이라서 한 번씩 썩을 놈 소리 듣지만, 그래도 남편 역할을, 토의 어떤 원래적인 의미와 역할을 누가 더 열심히 한다? 응? 술요? 예? 자신이 없어요. 하나 찍어보세요. 뭐, 어차피 확률이 2분의 1이다. 지금이죠, 지금. 천재반은 다 알죠? 그죠? 이게 바로 천재반. 이건 뭐냐면, 바보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천재반은 진을 동글게 칠 것이고, 바보반은 막, 이거 알면 막 두고 막 아무것도 그냥 찍겠죠, 그죠? 찍어가지고. 저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토로서의, 여기에 있는 오행적인 의미의 토로서의 역할은 진하고 술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다른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는 뭐 술, 진을 보면 양에 속하고 토에 속하고, 술도 양에 속하고 토에 속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야, 이게 삼합을 이루면 더, 인호술 바꾸고 있어서 더 좋은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그래서 진술 충미를 이해를 못 하겠으면, 술자를 보면은 양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력 9월의 기상을 생각해라. 음력 9월의 기상 생각하면 개술자의 작용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지에 이게 술전에 드러나 있던 술시에 드러나 있던 이 글자를 해석을 하기 애매하면은 음력 9월의 기상. 그러니까 한 1년 농사를 쭉 지어보니 내가 어느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한 분이 자축이면 진사오면 신유술에 내가 뜻을 다 알았노라 하는 거예요. 한 1년 농사를 지어보니까 자월축월의 음동설한이라 천지만물이 응결하여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고 인에 이르러서 천지만물이 펼쳐지고 그죠? 맞잖아요. 이게 입춘이 지났으니까요. 수월에 이르니 그것이 모양이 토라 하나 뭐요? 천지만물이 전멸, 입 떨어지고 마르고 하는 그런 기운을 우리에게 되니 이것을 남편으로 둔 사람은 허우대는 있어도 내용상 뭐예요?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격은 모르겠고 용신도 모르겠는데 개를 남편으로 맞이했으니 개 같은 개 같은데, 이제, 그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자꾸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인 간지에 대한 이해로 이렇게 자꾸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주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초부터, 처음부터 개념 정립을 쫙 잘해두면은 얼마든지 무한 응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개술자의 동작은 뭐냐, 이 화의 운동이 끝나는 자리죠. 그죠? 화의 운동이 끝나는 자리. 즉, 을목과 병화의 운동이 결국은 뭐예요? 임묘죠. 그죠? 입고하여. 결국은 뭐냐면, 씨로 남는 놈은 씨로 남고, 잎이 되어 떨어진 놈은 떨어져서, 천지 만물이 뭐냐면, 적적하여, 쓸쓸한 어떤 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글자는 오행적인 의미의 토의 작용이 없고 형태는 토를 취하고 있으되 기운적인 토의 작용은 매우 약하다. 그 다음에 엎드려서 뭐예요? 양의 기운을 지키고는 있으되 쉽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뭘 이렇게 그러니까 개가 뭐예요? 12동물 중에 집 잘 보는 놈이 누구예요? 개. 지킨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애워 사는 동작이 강한 놈하고 깡총깡총 뛰는 놈이 같이 어우러졌으니 뭐냐면 이 춘추 봄과 가을이 잘 어우러진 모양이라 까불고 엎드리고 이게 나이트클럽 가면 보면요 다 보시면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동작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제 이 글자의 수순에 의해서 어느 것이 조금 더 강하게, 약하게 움직이는 건지 또 실제로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간지 자체 이해를 모르겠으면, 토끼도 이해를 못하겠으면, 음력 2월의 운기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음력 2월에. 그래서 뭐냐, 제가 그 책 제목 써놨잖아요. 무슨 신사주합, 추나추동. 그렇게 목화토금수를 모르겠으면 추나추동으로 바꿔서 해석해라. 추나추동. 목은 나무가 아니요. 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만물의 운동 양상을 말합니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생상극 배우면서부터 그냥 학문이 다 어바리가 돼버리죠, 그냥. 그게. 가을이 봄을 꺾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봄은 가을을 안 꺾나? 온 놈들이 이게 금으로 이렇게 에워싸주잖아요, 그죠? 이 금수 운동이, 금이 뭐냐면 수 운동을 도와주고, 수는 엉기어 있는 끈적끈적 하는 놈이고, 금은 그걸 에워싸주는 거단 말이에요, 껍질로. 그 껍질을 어떻게 해요? 모기 와서, 목은 뭐냐면 춘풍. 봄바람이 불어오니, 금절의하고, 이거 배우셨죠? 금기가 깎인 게 딱딱하게 이렇게 딱 굳어있는 뭐예요? 껍질들이 쫙 하고 버려지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부드러운 풀잎이 살살 찍고 올라오잖아요. 보셨죠? 강낭콩 이렇게 찍고 나오는 거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목도 뭐냐면 충분히 우리 꼭 뭐 그 문자를 빌린다면 금을 능히 이기고, 그죠? 능히 이기고. 아시겠죠? 예. 자, 이게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데, 뭐 주제에 관련된 건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그 직업론이나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부족하겠으면 또 질문 좀 해보세요. 예. 또 아까 질문 누가 하시려고 하시는데. 질문이 좋아야 답도 좋고, 그죠? 좋고, 여러분들 기왕에 이게 비싼 회비 내치고,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꼭 뭐 여기 있는 진도 아니라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왜냐하면 그 반의 어떤 그 학습적인 어떤 진도라든지 이런 걸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 맞춰서 결국 이렇게 제가 그 강의의 어떤 형태를 조금씩 이렇게 맞춰드릴 수 있는 거죠. 아까 그걸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이제 술이라는 게 원래 9월로 보는데 우리가 묘는 2월로 보고 우리는 절기 2월달에 있을 경우에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겨울 때도 그렇게 되었고 절기를 그렇죠, 당연하죠. 머리 절기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쓸 경우는 술을 때는 이제 가을이 좀 더 강하고 그렇죠. 또 묘월에 있을 때는 2월에 이제 그 봄의 기운이 강한데 그렇죠. 띠가에 있을 경우에 그래도 똑같이 오느냐 그 얘기가. 아, 띠의 감량요. 그건 이제 자표론적으로 일단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을 그려드리면 제일 이해가 좀 쉬울 건데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합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육합은 부부지합하고 같아서 조건 따라서 묘수를 두고 이 둘이서 이제 서로 견인을 하려고 한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육합에 의한 조건이고요. 자, 자가 왔을 때 얘는 누가 대세예요? 자, 요것들이 이제 요 둘이 하나의 부부라고 봤을 때, 자, 누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도 또 수생목 하니까 묘가요 활동한다고요. 이거 배우면 안 된다니까요. 이 술에 대해서 격가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묘는 뭐예요? 묘는 음력의 2월 달에 삼천초목이라면서요. 그 삼천초목이 자월이 되면, 동짓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활발히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둘 다 위축. 그죠? 합의 형태, 손은 붙들고 있어도 둘 다 활동력이 위축되어 있죠. 그죠? 이해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축이 오면은 뭐가 격각? 묘가 격각이죠, 그죠? 묘의 활동력 위축, 또 술의 활동력도 사실은 형에 의해서 제한, 그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인이 오면은 뭐예요? 자, 이게 봄으로서 물이 짙죠, 그죠? 그 다음에 개술자, 즉, 가을의 운기가 어떻게 해야 되고, 풀려서 술의 작용이 위축되고, 묘의 작용이 활발해지는 작용이 오겠죠, 그죠? 그때는 묘가 주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묘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술의 작용을 풀어내는 작용을 하죠, 그죠? 다음 진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술의 작용을 크게 제한하고 봄과 물이 짙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합을 보실 때 이런 하나님 둘 사이의 궁합이라고 합시다. 궁합이라는 것이 고정적인 조화도로 가는 것을 보지만 여러분들 궁합 봐주실 때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일반적인 궁합의 조화도만 놓고 좋다, 나쁘다. 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큰 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궁합도 어떻게 한다? 변한다. 무엇 따라? 조건 따라.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걸요, 아마? 예를 들어, 나하고 띠궁합이 잘 맞고 뭐가 잘 맞는 그런 어떤 파트너를 구했다. 그럼 그 사람하고 맨날 허구한 날 밤낮으로 좋던가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좋다가 시들했다가 또 그래도 괜찮네 했다가 마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게 뭐냐? 궁합도 변한다, 변한다. 왜? 조건이 바뀌었으므로. 무엇에 의하여 조건이 바뀌었냐? 운에 의하여. 조건이 바뀌었으므로. 즉, 나비와 꽃이 무슨 궁합? 환상적인 궁합이라 하지만, 가을바람 불고, 겨울바람 불어오니, 나비도 시들하고, 꽃도 시들하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본적인 조화력이 있는 궁합도 결국 조건 따라 변하죠. 그런 것처럼 이 묘술의 작용력도 어떤 지지가 와서 간섭함에 따라서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자, 오가 오면 어떻게 돼요? 오가 와도 묘의 활동력이 크게 커지거든요. 산천초목의 벌어지는 기운이 5월 영천을 만나면 흐드러지게 봐요. 흐드러지게. 근데 을목이 뭐예요? 오에 뭐 한다고? 장생하죠. 장한다고, 장. 크게 길어난다. 그죠? 자, 미가도 마찬가지로 모순작용. 묘하고 물이 지어서 목의 작용을 수술이 일으키면서 술이 제대로 힘 못 쓰는데, 자, 신에 이르면서부터 서서히 이 글자가 묘의 활동력이 꺾이기 시작하죠. 그죠? 목 운동이 꺾이기 시작함으로써 근데 술 고유의 작용도 뭐냐면 이렇게 격각이 돼서 원활하지 못하지만 내가 원활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뭐예요? 활동성이 크게 위축이 됨으로써 결국은 이 두 글자의 합이 원활하지 못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는 뭐 당연히 술과 물이 짙고 묘유 삼충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개술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술의 어떤 작용을 더 활발하게 하고 묘의 활동력을 크게 억제함으로써 결국 술 주도의 모양새가 되고 그럼 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묘가 해수에 이르면 초겨울을 만나면 뭐예요? 입지고 낙엽지고 그죠? 다 떨어지니 개술자가 좀 더 주도하는 모양새의 합이 구성된다는 거죠. 그 합도 계속 글자의 간섭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기 싫은 거죠. 그냥 막 궁합 보면 막 둘이서 막 아이고 이거 원주살인도 안 좋아. 나라만 해. 막 편안하게 돈 버는 건데 잘못하면 또 그게 또 살인의 추억으로 가죠.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제일 요즘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두 사람의 궁합이 일반적으로 좋지 못한데 둘 다 뭐냐면은 만혼이에요. 남자가 40에 가까운 나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여자가 또 뭐냐면 30 중반에가 나이에 이르러가지고 일찍 결혼했더라면 문제가 있을 것들을 대강 다 뛰어넘은 나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녀 총각 궁합 보는 거나 나이가 들어서 오는 궁합 보는 거나 똑같이 봐가지고 선생님 정말로 우리 둘이는 안 되나요? 아니다, 된다.
이렇게 왜 되나요? 가슴으로가 다 무슨 살이 끼어서 안 된다는데 왜 되나요? 이러면 이미 뭐냐면 운명적으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고달픈 것을 뛰어넘는 나이가 됐노라. 이걸 놓쳐놓고 뭐냐면 답은 하나다.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상담을 자꾸 하니까. 제가 해주는 방식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궁합을 봐주더라도 어떤 딱 둘 사이에 나비와 꽃 이 사이에 궁합만을 결정하겠노라. 이게 아니라 악연도 뭐냐면은 운의 보조가 있으면요. 운의 보조가 있으면 둘 다 뭐냐 사랑이라는 게 사실 시간의 속임수이거든요. 시간의 속임수.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경험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시간의 속임수. 그 노랫말도 있는데 보면요. 노랫말도 보면 사랑의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요. 그 순간만은 내가 진실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 지금은 아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간적인 환경이 둘 다 그 궁합을 조화하기 좋지 못한데도 둘 다 뭐냐면은 죄를 쫓거나 관을 쫓거나 이런 조건이 부여되거든요. 그냥 둘 다 파트너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고유의 주기성이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그 남자 아니었어도 내가 뿅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그 주기성 속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궁합이 나쁘다 해도 좋아 죽는 거죠. 결국. 그래서 결국 결혼하고 시간이 흘러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미쳤어. 요즘 나오는 거야. 내가 미쳤어. 요새 제 신곡에 나오던데, 그렇게 뭐냐면 이렇게 인간관계도 결국은 세월 유전한다. 궁합도 뭐냐면 영고불변이 아니다.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궁합이 안 좋은데도 대운이 있죠. 쭉 원만하게 남자가 끌고 가버리면 가정 형식에 문제없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둘이 너무너무 궁합이 좋은데 일반적인 궁합 조금 좋은데 어떻게 되느냐. 한쪽이 남자가 가정 안정을 편안하게 이루지 못하는 모양이니까 마누라가 아파 죽더라 이거예요. 근데 죽는 그날까지 사랑해야 하더라고요. 사랑해 이라고 나는 이해해 이라고. 그래서 그러나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가르지는 않았으나 하늘이 그것을 가르더라. 그게 운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실 흘러온 어떤 학문적인 쭉 배경이나 과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또 오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제가 정리해 드린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 저렇게도 후루꾸처럼 보는 방법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놈을 찾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뜻은 영 거짓말은 아니겠지.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의 융통성을 좀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고전을, 아까 제가 이제 고전의 중요한 격언들 있죠. 고전의 중요한 격언들을 박재환 어른의 명리요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명리요강하고 사주첩경, 그게 지금은 6권째에 나오는데 7권째에 나오는데 6표 사주가 들어있는 책이 있고 빠진 책이 있는데, 사주첩경 아마 2권은 아마 제가 고정적인 어떤 인재 보는 거 하고 아마 6권 아니면 7권일 겁니다. 이게 카피를 해온 책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6, 7권에 나오는 그 명리의 중요한 격언들이 있어요. 그런 정도는 여러분 정리를 해 두셔야 이게 그 오행이라든지 간지의 큰 어떤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명리에 관한 그 격언으로 여러분이 익히 이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이게 이해가 빨리빨리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명리의 격언들은 항상 머릿속에 띄워두시고, 그 다음에 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느냐, 제 책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자연 공부를 하셔요. 자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 간지라고 하는 어떤 간지 체계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있은 게 자연이잖아요. 그죠? 이 자연에게 무슨 물으라 이거죠. 자연에게. 물어보라. 그럼 어느 날 문득 그 이치를 갖다가 옛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 글자를 만들어서 이런 어떤 문자로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줬는지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팔자를 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풍수격언에 이런 말을 하면 산자산 서자서라는 말이 있거든요. 산자산 뭐 풍수 공부하시면 아시죠? 산자산 서자서 안 들어보셨어요? 와, 이 천재반은 역시 이게 뭐 옛날 거는 막 싹다 이미 다 풀텐데 산자산 서자서는 뭐냐면 이 풍수 공부를 할 때 산은 산대로 놀고 책은 책대로 논다는 거거든요. 깜빡 잘못하면 이게 명리도 사람을 보는 학문인데 사람 보는 학문은 학문대로 따로 현장은 이렇게 책 안 보고도 사실은 뭐냐면 노련한 무당이 사실은 유명한 도사보다 상담 더 잘해요. 그 양반들은 뭐냐면 인생을 주제로 상담을 바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산자산이 이게 산 따로 책 따로 이게 책에서는 내가 뭐 현무 입수로 해서 뭐 자청용 500% 나오고 안산이 나오고 막 해서 득수를 해서 책에 보면 그림 멋지게 나와 있죠, 그죠? 이건 회룡고조다 이래가지고 탁 그림이 있는데 산에 가보면 아무만 봐도 회룡고조 같아. 오행산도 못 짜게 오행산도 토영산이다 뭐 금영산이다 이래가지고 그죠? 책에는 나오는데 그렇게 생긴 놈이 없거든 현장에. 왜인 줄 알아요? 다 합격이라. 명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명리도. 99개가 다 합격이다. 풍수도 마찬가지로 책에 나오는 그런 이상적인 조건의 어떤 우리가 그 산의 모양새하고 실제 현장에 가가지고 답사를 보는 산의 모양새를 볼 때, 그 실제 산의 모양새는 다 합격이라는 거죠. 거의 다 합격이에요. 이 합격의 분류가 안 되면 풍수도 안 돼요. 명리도 마찬가지로 합격을 분류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한 게 있다. 그거하게 더한 거. 상이. 물론 이것도 뭐 상지술이긴 하지만, 풍수도. 상지, 땅의 꼬라지를 보는 거지. 그죠? 상지인데. 관상도 보면 거의 99개 다 합격이라니까요. 책에 나오는 상이 없다니까, 책에 나오는. 이놈 거. 책을 쎄가 빠지게 봐도, 그래, 이렇게 하면 자간, 그렇지. 까치 눈은 요렇게 생겼고, 웃을 때 눈이 없어지고. 근데 그 눈 하나 찾는데 2년씩 걸려요. 아니, 눈깔이 수십 개 나오는데, 그거 하나 배우는데 2년씩 걸려고. 어느 세월에 그럼 손님 받을 거요. 그렇게 산은 산대로 놀고, 책은 책대로 놀고, 이게 이 명리에서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빨리 뭐냐면, 책을 좀 떼려면 옛날에 좋다는 책 좀 쫙 읽고 버려버려요. 쫙 읽고 버려버리고 결국 혼자서 이렇게 자연에게 참 물어야 돼요. 그리고 길 가다가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개구리가 말하고, 개구라 너도 집 나왔나? 나도 집 나왔다. 웃자다가 그렇게 뭐냐면 자연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축인묘가 어느 날 확 영화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영화처럼. 제가 그런 영화처럼 본 걸 여러분 던져드리는 거는 도움을 드리는 차원이고, 스스로 우리가 체득했다잖아요. 그죠? 그 체득하는 날을 빨리 여러분이 만드시려면, 그 노래에 가시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에, 그죠? 앉으나 서나 60갑자를 한번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누라 있는 사람들은 저 인간 저거 또 미쳤구나. 소리 한 3번 들으면 그때는 이제 보인다니까요. 이제 보인다, 이거죠, 보인다. 옛말이 거짓이 아니었는데 후학이 뭐예요? 이걸
잘못 가져다가 우리 앞에 갖다 놨구나 하는 걸 아시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여러 걸 많은 걸 이렇게 정보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항상 아쉬움과 미련이 남긴 한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그 18일 날은 순수하게 그 신살법 위주로서 물론 오늘 배운 거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신살법을 쭉 붙여 나가는 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욕심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